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오늘은 마이 퍼즐이라는 간단한 앱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에서도 느껴지겠지만 게임이죠. 네, 게임을 할 때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나 같은 경우도 보다 거부감이 좀 줄어듭니다. 예, 게임이라는 게 일단 재미를 요구하는 거고 또 만드는 과정도 어느 정도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게임은 이제 운영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제가 그 학습 그 주제로 많이 채택을 하고 있고요. 또 이 게임을 통해서 게임을 배우자는 게 목적이 아닌 건 알죠. 게임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앱 인벤터라는 툴을 이용해서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어떤 기능을 갖다가 어떻게 조합을 해서 구현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생각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면서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퍼즐은 아주 쉬운 거니까요. 거기다가 여기 숫자가 나와 있듯이 3x3짜리 퍼즐이거든요. 이 정도는 쉽게 따라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퍼즐 게임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들 많죠. 이런 모양도 있고요. 이런 모양, 이런 게, 수도쿠 게임. 이게 이제 대표적인 퍼즐 게임이고, 이거 말고 이제 큐브, 이것도 일종의, 이것도 퍼즐 게임입니다. 수도쿠 게임 같은 경우는 좀 난이도가 있는 거고요. 또 그거 말고 단순하게 이렇게 숫자를 넣고 숫자를 맞추는 거, 또는 이렇게 도형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보면 칠교 게임이라고 그래갖고, 나무 조각을 해가지고 어떤 모양을 만드는 그런 게 놀이도 있죠. 그리고 윈도우 게임 중에 보면 그 지뢰 게임 있죠. 이것도 일종의 퍼즐입니다. 퍼즐이 워낙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지고 활용되다 보니까 그 모양이 딱 이거다라고 규정짓긴 뭐한데 일정한 판 위에 어떤 숫자나 그림의 모양을 맞추는 과정을 통해서 재미를 추구하는 것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걸 다 퍼즐 게임이라고 합니다. 이런 퍼즐을 지금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느 거 만들고 싶죠? 이런 거 괜찮죠? 이런 거. 보기 좋고 재밌는 거는 만들기도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많은 고생이 들어가고 많은 생각이 담겼을 때 그 게임이 점점 재밌어지는 거거든요. 수도쿠 게임도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 여러 분야의 수학적 또 나름대로 프로그램 작성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부족함이 없지 않나 싶어서 보다 단순한 게임을 오늘은 해보려고 합니다. 예, 한번 살펴봅시다. 지뢰 게임도 괜찮습니다. 원하면 지뢰 게임도 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따라올 수 없을 것 같아서 보통 다른 과목 시간에 지뢰 게임을 만들거든요. 예, 살펴봅시다. 일단 뭘 배울 때는 그거 이제 그 배경 지식도 알고 있는 게 좋기 때문에 퍼즐에 대한 배경 지식 가볍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초기에 나왔을 때 퍼즐을 직소 퍼즐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도 몰라 이런 말 처음 들어봤어요. 직소 퍼즐은 한 130년 전에 영국에서 어린이 지능 개발과 집중력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학습용 교재라고 합니다. 말이 게임이지 게임이라고 하기엔 뭐하고 좀 집중력 향상을 요구하는 그런 거다라고 하네요. 이 직소란 말이 들어간 이유는 직소 해가지고 이게 실톱이란 뜻이네요. 실톱으로 잘라냈다는 뜻으로. 그러니까 즉 퍼즐을 만들 때 지금까지 이제 기술이 많이 발전되지 못하고 그 상업성이 없다 보니까 아마 톱으로 이게 잘라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모양 얘기하는 거죠. 이런 모양. 그래서 유래된 이름이 직소 퍼즐이란 말이 있고 지금은 그냥 퍼즐 하면 끝나죠. 그래서 이 선진국에서는 이런 이미 그 대중적으로 가정용 게임 도구로 우리나라 화토 치고 카드놀이하고 윷놀이하고 주사위놀이 그런 식으로 많이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본이 세계적으로도 이 퍼즐 산업이 또 많이 발전되어 있는 나라고 세계적으로도 좋게 얘기해서 세계 퍼즐 문화 발전을 굉장히 앞당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세계적인 화가라든지 사진작가, 일러스트 유명한 작품을 가지고서 이런 퍼즐을 만들어서 하는 걸로 유명한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퍼즐 할 때 이게 어느 나라 제품인지 생각해 본 적은 없고, 저가 제품 되면 중국산이었기 때문에. 예, 유래는 아까도 130년 전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760년대쯤에 영국에 있는 지도회사에서 나무에 그려놓은 지도를 작은 조각으로 잘라서 교육용으로 배포하면서 시작이 됐다고 하네요.
그때는 가격이 만만치 않아가지고 상류층의 놀이로만 사용이 됐는데 이게 이제 1930년대 이제 대공황 때, 이때가 대공황 맞죠? 이때쯤 실업률이 최고조가 되면서 사람들이 뭐 요즘하고 좀 비슷하네요. 요즘하고 뭐 경제가 어렵다기보다는 뭐 코로나나 이런 사태로 인해서 밖으로 돌아다니는 거 힘들고 사람 만나는 걸 좀 꺼리는 이런 거에 맞춘 비슷해 보이는데, 그래서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외식이나 파티 대신에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건전한 놀이로 이 퍼즐이 각광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의도에서 집어넣은 겁니다. 퍼즐 게임, 이렇게 역사 유래에 대해서도 알고 있으면 교양 있는 사람이라고 하겠죠. 예, 이제 프로그램 짜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어떻게 프로그램이 구성되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늘 하는 얘기죠. 프로그램 짜기 전에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면 우왕좌왕하게 되고요. 나중에 자꾸 뭐 고치고 수정하고 하다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할지를 명확히 하려고 이걸 꼭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살펴보도록 하죠. 예, 퍼즐 게임은 뭐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하기 때문에 화면 구성도 심플합니다. 메뉴에 누가 작성한 건지 간판, 또 게임 이름들 표시한 용도로 내가 늘 버튼을 배치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바로 밑에다가 라벨 하나 배치해가지고 현재 남은 시간 측정을 해야죠. 게임이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물론 게임을 완성시켰다는 전제에서고요. 그리고 게임판은 한 3x3 정도로 쉽게 만들겠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크게 만들게 되면은 굉장히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 블록 코딩 방식의 단점이기도 한데 복사하여 붙여넣기 기능이 굉장히 약합니다. 현재는. 그러다 보니까 이 버튼의 개수, 지금 여기 보면은 퍼즐에 구성한 이 조각들 버튼으로 구성했는데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만드는데 굉장히 까다로워 시간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일단 3x3짜리로 4x4짜리는 너무 작은 2x짜리 너무 작으니까요. 그리고 동작하는 거는 이렇게 한 칸의 빈칸이 존재하는 걸로 만들었고요. 내가 6을 딱 클릭하게 되면 클릭한 버튼이 빈칸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8 누르게 되면 여기로 이동하겠죠. 5 누르게 되면 얘는 주변에 빈칸이 없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즉 클릭한 버튼 주변에 상하 좌우에 빈칸이 있을 때만 이동을 하도록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화면 구성 이해했죠?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디자이너는 앱 프로그램 화면에 나타나는 내용들을 구성하는 단계입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앱 인펜트는 두 가지 화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디자이너, 블록. 첫 번째, 화면 설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예,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기본적인 화면 구성 이렇게 했습니다. 위에 버튼 배치해서 어떤 종류의 프로그램,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이름, 학번에 퍼즐 이렇게 적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구분하려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밑에 여기 라벨 배치했습니다. 라벨 시간을 표시할 거고 초기값으로 100 넣어주기 바랍니다. 100을 안 넣어주게 되면 아마 일부 오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일씩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게임 시간을 측정해 내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100 넣어주고요. 초기값으로. 그리고 여기에 이제 게임판을 배치할 건데 게임이 3x3짜리로 배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갖다가 그냥 전에 썼던 우리 그 레이아웃에 호리존탈 어레인지먼트를 3개 놓는 방식으로는 뭐 그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뭐 내부적인 거잖아요. 사용자는 모르죠. 그거보다는 요번엔 새롭게 테이블 어레인지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가로 세로로 행과 열, 마치 엑셀 워크시트 같이 여러 개의 줄에 여러 가지 칸으로 나누어서 객체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여기다 테이블 어레인지먼트를 갖다 놓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테이블 어레인지먼트에 보면 속성에 컬럼스하고 그 다음에 로우스가 있습니다. 세 줄에 세 칸으로 설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그맣게 처음에 조그맣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버튼을 갖다 집어 넣으면 그때 이제 하나씩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버튼을 갖다가 요 밑 속에다 하나씩 집어넣다 보면 아마 이렇게 끌어다 집어넣어 보면 이렇게 자리가 나타나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름 순서 상관없이 여기 9개의 버튼을 이런 식으로 배치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집어넣고 숫자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일률적으로 한번 매겨주기 바랍니다. 1번부터 8번까지만 나오고 맨 마지막 건 빈칸으로 남겨놓기 바랍니다. 빈칸으로. 설정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게임이다 보니까 시간도 측정하고 자동으로 움직이는 게 좀 없잖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클락 갖다 놨습니다. 클락. 센서에 들어가면 클락이라고 있죠. 클락 객체 배치했고요. non-visible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이쪽 화면에 안 나오고 밑에 쪽에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게임이 끝났을 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notify 설정했습니다. 별도 창이죠. 별도 창을 해서 게임이 종료됐을 때 어떤 메시지를 내보내는 용도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명사 아주 심플하죠. 간판 달고 점수 팔고 그 다음 테이블 어레인지먼트 배치한 다음에 3x3짜리로 그다음 버튼 9개 집어넣으면 됩니다. 네, 금방 따라올 수 있을 거 생각하고요.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지금 동영상 멈추고서 바로 작업한 다음에 그 다음 화면 보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이제 게임을 진행하면서 이 버튼 하나씩 눌러서 이동시키게 되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내가 어느 버튼을 눌렀는지 명확히 인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각 버튼마다 고유한 이름을 다 지어주려고 합니다. 이름 순서는 여기 왼쪽에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여기에 제시된 목록하고 여기 이 그림의 순서하고 일치하진 않습니다. 일치할 수도 있는데 틀릴 수도 있습니다. 맨 왼쪽 위에 있는 걸 B11번. 버튼 첫 번째 줄에 첫 번째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죠? 버튼 세 번째 줄에 세 번째 것 그럼 B3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 컴포넌트에 와서 리네임 버튼 누르고 쭉 대상을 선택하고 리네임 버튼 누른 다음에 여기 지정한 이 방식으로 이름을 다 지정해 주기 바랍니다. 이름 순서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화면에 보이는 거 기준입니다. 여기는 이 순서 아닙니다. 그렇게 맞출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그러니까 혹시 여기 이 순서 보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꼭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이 순서로 이름을 설정해 주기 바랍니다. 리네임 써서 하는 거죠.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뭐 9번 다 해줘야 됩니다. 네, 이제는 굉장히 쉽죠. 심플하고요. 이제는 그 퍼즐 게임의 동작을 한번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의 동작 움직임은 블록이라는 화면에서 작업을 하죠. 오른쪽 위에 버튼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서 블록 눌러주면 화면이 바뀌면서 그 다음 단계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봅시다. 예, 처음에 우리가 작업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다 완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퍼즐이 1, 2, 3, 4, 5, 6, 7, 8, 9 완성되어 있으면 재미가 없죠.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 초기화시키는 게임을 제시하는 이런 식으로 이 숫자를 섞어 놓는 작업을 수행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간도 지워줘야겠죠. 시간도 원래 상태 100으로 만들어 줘야겠죠. 또는 시간이 게임이 스타트 되면 게임이 시간이 일씩 감소되는 것도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버튼 1 메뉴에 있는 간판이라고 내가 늘 이야기하는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동작하는 내용을 적어 놨습니다. 리셋 해갖고 이 숫자판의 내용을 설정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라벨한 텍스트 100, 그건 여기 시간, 잔여 시간을 나타내는데 100으로 설정을 해 줍시다. 그리고 클락 타임 이네이블이라고 있거든요. 어떤 센서들은 평소에 늘 동작하는 게 아니라 그 동작을 이제 동작시켜라, 사용하겠다 이런 의미로 이네이블이라는 속성 값들이 있습니다. 이네이블을 활성화시켜줘 true로 설정을 해줘야지 또 체크 표시를 해줘야지만 그 기능이 동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버튼을 딱 누른 순간에 화면에 숫자 재배치, 즉 리셋 시키고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 함수죠. 좀 이따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임 시간 100으로 이건 1초 단위로 기본값이 클럭의 타임 인터벌은 1초거든요. 그래서 1초 100을 낳기 때문에 아마 100초 내 1분 40초가 되겠네요. 깨도록 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타이머가 동작이 돼서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일씩 감소시킬 겁니다. 그래서 버튼 1은 이렇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작업을 하게 되면 리셋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작성을 할 수가 없죠. 바로 요 다음에는 슬라이드 보고서 그걸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일리 와서 즉 버튼 1을 그 다음에 작업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건 새로운 게임이 시작됐을 때 환경 잡아주는 거, 그거는 버튼 1을 이용한다는 거 설명했습니다. 예, 앞에서 이야기한 리셋입니다.
요거는 함수로 되어 있는데 함수 이거 사용법 먼저 할 때도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잘 기억해야 될 텐데 왼쪽에서 프로시저에서 빈 거 갖다 놓고 이름을 바꿔 집어넣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왼쪽에 프로시저에서 빈 거 갖다 놓고 이름을 고친 다음에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만들면은 프로시저에 들어가면 내가 지정한 이름의 블록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내용은 아까 배치한 9개의 버튼입니다. 9개의 버튼. 그리고 무조건 게임은 첫 번째 버튼 1번에 1번 첫 번째 거를 빈칸으로 놓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가장 많이 움직일 수 있잖아요. 오른쪽 밑에 넣게 되면 더 이상 움직이지 1번에 1번을 빈칸으로 하는 걸 하겠습니다. 나머지 숫자는 이렇게 각각의 숫자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배치해 주기 바랍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다면 1번부터 8번까지의 숫자를 배치하면 됩니다. 여기 하는데 혹시라도 숫자가 중복이 된다든지 또는 빠진다든지 이럴 경우는 게임을 제대로 완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뒤죽박죽이긴 하지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개의 버튼에 8개의 숫자를 배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맨 첫 번째 거는 빈칸으로 놓아줘야지 그쪽으로 이동하면서 재배치가 이루어집니다. 리셋이라는 거 프로시저 써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설계해 주기 바랍니다. 얘가 게임이 새로 시작됐을 때 그 방에 숫자를 깔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만들면 어떤 단점이 있죠? 늘 같은 순서로 나타난다는 거죠. 늘 이렇게 됩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일단 그대로 나오는 걸로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만든 다음에 바로 앞에 버튼 1 부분 완성시켜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버튼 1 부분에 보면 타임 인터벌을 이네이블 시켰죠. 타이머 부분입니다. 타이머는 클락에 들어있죠. 클락에 들어가 보면 클락점 타이머라는 블록을 갖다 놓고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게임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게임을 이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여기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게임이 끝난 이거는 1초에 한 번씩 돕니다. 게임을 딱 완성된 거 사람은 보면 알지만 프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사용자가 하나의 버튼 움직일 때마다 이게 완성된 거야?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이걸 늘 확인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바로 이 컴플릿이라는 요 프로시저입니다. 아까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요거는 지금 작성이 안 됩니다. 요 다음 슬라이드에 바로 컴플릿 부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거 한 다음에 클락 1의 타이머 부분을 완성하면 됩니다. 일단 요 초록색 블록들 먼저 갖다 놓고 요 칸만 비워두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임 여기 보고요. 일단 여기서 게임이 완성됐으면 그러면 시간의 동작은 스톱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타이머 이네이블을 false로 만들어줘서 더 이상 게임 진행하지 마. 즉 시간을 감소시키지 마.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아까 노티파이어 부분이 있었는데 노티파이어는 별도로 이런 창을 제시하는 그런 블록입니다. 여기 있죠. 메시지는 뭐냐? 제목은 뭐냐? 버튼 1, 버튼 2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취소, 캔슬은 요 끝에 여기 X자가 있나 없나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 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딱 게임이 종료됐는지를 확인하고 종료가 됐으면 시계는 멈추고 이런 다이얼로그 창을 화면에 표시해 줘.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게임 끝. 요건 요 뒤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특별한 내용은 아니죠. if 블록 갖다 놓고 매 시간 1초 단위로 게임이 완성을 늘 점검을 한다는 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니라 한번 설정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하겠죠. 핸드폰이. 그리고 만약에 게임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그럼 else로 빠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뭐죠? 라벨 안에 뭐 들어있죠? 그걸 마이너스 1 시키고 있는 시간이죠. 시간을 1씩 감소시켜주면 됩니다. 게임이 완성되지 않았으면 시간을 1씩 감소시키면서 계속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시간은 감소가 됩니다. 타이머는 사용자의 동작과 상관없이 돌고 있습니다. 시간을 표시하는 거죠. 예, 이 부분 완성 지금 못합니다. 왜? 컴플릿을 아직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다음 슬라이드 보고 컴플릿을 만든 이후에 와서 요거를 완성시키기 바랍니다. 클락의 타이머 부분은 이 게임이 종료됐는지 컴플릿을 확인하고 그렇지 않고 게임이 완성되지 않았을 경우는 밑에 라벨 안의 값을 일씩 감소시켜 게임 시간을 감소시킨 그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예, 봅시다. 컴플릿 어떻게 동작하는지 어떻게 게임이 완성됐는지를 점검하는지 보자는 겁니다. 예,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블록 코딩 방식의 나쁜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복사 붙여넣기 나쁘다고 그랬었잖아요. 예, 퍼즐판에 숫자가 제자리에 있는지, 즉 게임이 완성된 이런 식으로 되면 게임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하는 방법이 뭐가 있죠?
우린 척 보면 알죠. 척 볼 때 머릿속에서는 아주 직관적으로 빠르게 생각을 하죠. 어떻게 생각을 하죠? 첫 번째 칸이 1번, 두 번째 칸이 2번, 세 번째가 3, 4, 5, 6, 7, 8이 순서대로 들어있다 라고 머릿속에서는 계산을 합니다. 내가 의식하지 못해도요. 그 부분을 블록을 갖다가 구현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는 1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자리에는 2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3, 그리고 여덟 번째는 8, 아홉 번째는 빈칸이래야 된다잖아요. 굳이 9개 중에 8개를 확인했으면 아홉 번째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여기다 비교를 합니다. if인데 and라는 블록을 갖다 씁니다. 그리고죠. 또 and, 그 속에 또 and가 또 들어갑니다. and라는 이 함수는 두 개의 데이터만을, 두 개의 어떤 식이나 값을 비교하는 용도로 쓰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8개를 쓰다 보니까 2의 3승계, 하나, 둘, 셋, 즉 8개, 8가지 경우를 비교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 여기서 두 가지, 여기서 두 가지, 여기서 두 가지, 여기서 두 가지고, 이 둘에 대해서 얘가 비교하고, 이 둘에 대해서 얘가 비교하는 거죠.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괜히 설명하려고 그랬네. 그래서 B11번에 1이 들어있고, B12번에 2가 들어있고, B13번에 3이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쭉 비교해주면 됩니다. 그럼 버튼이 100개면은 이게 몇 개 나오는 거죠? 예, 99개 나오는 거죠. 이런 부분이죠. 블록 코딩 방식의 나쁜 점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도 이제 좀 하다 보면 블록은 복사가, 두플리케이트로 복사가 가능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일반 코딩 방식, 손으로 타이핑 쳐가지고 하는 코드 텍스트 방식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반복문이든지 어떤 규칙을 쓰게 되는데 초보 입장에서는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어떤 초보 입장은 이게 더 명확하고 쉽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complete, 게임이 완성됐는지를 확인하는 프로시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옆에서 프로시저 부분에서 빈 블록 갖다 놓고 이름을 complete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될 건 이 부분이 소켓이 여기 달렸습니다. 위에 달린 게 아닙니다. 이게 옆에 달렸다는 소리는 이거를 처리한 다음에 작업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 결과값을 반환할 때는 옆에 소켓이 달린 걸 사용을 합니다. 위쪽에 소켓이 이렇게 달린 거 쓸 때는 작업을 처리하는 거고요. 옆에 달리면 작업한 결과를 돌려줄 때 쓰는 그런 블록입니다. 이거 신경 써서 봐야 됩니다. 프로시저에는 두 가지 블록이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값을 반환하는 블록 갖다 써야 되죠. 지금 complete to complete 함수 만들었습니다. 얘는 게임이 종료됐는지, 즉 각 버튼에 제대로 된 숫자 값이 제자리를 잡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블록입니다. 예, 그 다음 거 봅시다. 지금 버튼 눌러 새 게임 하는 거 지금 설명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게임이 종료됐을 때 클락의 타이머에서 매 초 단위로 해서 게임이 종료된지 확인한다고 그랬죠. 그 게임이 종료된, 즉 퍼즐판이 완성됐는지를 점검하는 기능을 여기서 이렇게 구현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우리 게임이 종료됐을 때 지금 아까 컴플릿 요거 앞에서 지금 작업했죠? 요거 올려서 컴플릿 요거 바로 앞에 쓰면 이제 그 앞으로 가가지고 이 클락 안에 타이머 완성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게 완성이 됐으면 시계를 멈추고 이런 메시지 창이 나간다고 했잖아요. 나가면 이런 창이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이걸로 끝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굳이 버튼을 둘로 구분을 했죠. 한 게임 더 할 건지 아니면 작업을 그냥 끝낼 건지 게임을 끝낼 건지를 물어봤죠. 눌렀으면 이걸 확인을 해야 됐죠. 그럴 때 노티파이어에 보면은 노티파이 별도 그 블록을 누르고 들어가면 애프터 추징이라는 블록이 있습니다. 이거는 노티파이어가 제공됐을 때 이 창이 제시된 후 이런 버튼을 누르면 그 버튼을 감지해서 그 다음 작업을 처리하는 그런 블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 내가 선택한 이 블록의 여기 버튼이지 버튼에 들어가는 텍스트 내용 있죠. 여기 집어넣은 거잖아요. 여기 한 번 더 게임 끝. 요 내용이 선택하면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이 내용에 선택하면 여기 저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속에서 if에서 거기 저장된 내용을 판단해서 한 번 더를 눌렀으면 한 번 더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새 게임 시작하면 되죠. 버튼 하나 눌러주는 것 대신 이걸 누르게 되면 여기 초기화 시키고 시간 설정 100인데 1000으로 해놨네. 100으로 해주고요. 그리고 타이머 스타트 시켜주고 타이머 언제 종료시켰나? 여기서 게임이 종료됐을 때 여기서 타임 인터벌 타이머 이네이블을 갖다 여기 false를 만들었죠. 이거 다시 켜줘야지 게임이 진행된다. 즉 시간이 감소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지 않고 게임 끝을 누르면 그때 뭐 if를 또 나눠도 되지만 그냥 한 덩어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또 if를 물어보죠. 이거를 만드는 방법은 여기 설정창 누르고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설정창 누르고서 if 끌어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요거는 게임 끝을 누르면 어떻게 하지? 그럴 때는 choose application, close application 게임을 종료해. 즉 앱을 완전히 닫아버리겠다는 거죠.
앱을 닫는 블록이 바로 close application입니다. 우리는 뒤로 가기 눌러버리죠. 그거랑 같은 기능을 수행을 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게임이 종료됐을 때 나온 메시지 창에서 버튼이 2개가 제시되는데 그 2개의 버튼 중 어느 걸 눌렀는지, 이걸 눌렀는지, 이걸 눌렀는지에 따라서 한 번 더를 누르게 되면 체크하죠. 그 선택한 것이 한 번 더면 여기 퍼즐판 리셋시키고 시간 설정하고 타이머 동작시켜 이거고요. 게임 끝을 누르게 되면 이 애플리케이션 닫아버려. 이런 작업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얘는 노티파이어 그 속에 있는 블록입니다. 이거 신경 써서 봐야 되고요. 이거는 여기서 이 버튼을 눌렀을 때만 동작이 된다는 것도 설명했습니다. 오케이. 예, 요번에는 각 버튼을 눌렀을 때 동작하는 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동작 원리만 이해하게 되면은 굳이 이거 보지 않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복사하여 붙여넣기로 작업하기인데도 편합니다. 일단 B11번을 눌렀을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거는 각 버튼마다 동작 방식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왼쪽 구퉁이에 있으면 얘를 누르게 되면 얘가 이동할 수 있는 범위는 이렇게 퍼즐판이 있을 때 요 끝에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오른쪽으로 가거나 밑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죠. 그리고 너무 이렇게 조그맣게 했나? 예. 얘를 누르게 되면 얘는 왼쪽, 오른쪽, 밑으로, 왼쪽, 오른쪽, 밑으로 갈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를 누르게 되면 얘는 왼쪽과 밑으로만 갈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각 버튼마다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제한이 됩니다. 그렇죠? 아, 더럽네.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실제 게임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알고리즘을 써서 코드를 좀 간결하게 표현하는 방법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이거 구현해 주는 겁니다. 블록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텍스트 코딩이라고 해서 안 해도 되는 이런 건 아닙니다. 예, 그리고 가운데 버튼을 눌렀다. 이거 같으면 얘 얘기하는 거죠. 얘를 눌렀을 때는 이렇게 상하 좌우로 다 움직이는 걸 고려해서 이 화살표 하나가 다 블록이 붙는다는 소리겠죠. 이런 걸 고려해서 블록을 구성해 주어야 됩니다. 예,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B11번 버튼입니다. 왼쪽 위 첫 번째 거죠. 그래서 왼쪽이 첫 번째 버튼을 눌렀을 때 이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얘가 비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야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비었는지. 그래서 B12번 얘죠. 얘가 비었는지 확인합니다. 얘가 비었으면 어떻게 하죠? 이 게임에서 실제로 버튼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마치 버튼이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게는 됐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글씨만 바꿔줍니다. 글씨만. 여기 B11이라고 들어있죠? 요걸 빈칸으로 집어넣어 버리고요. 얘를 빈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 마치 그 버튼이 움직인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진짜 움직이게 하겠다고요? 그래도 됐죠. 그럼 프로는 굉장히 지저분해집니다.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맙시다. 우리가 원하는 건 결과지. 저 과정도 중요하긴 하죠. 하지만 과정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합시다. 지금은 그림을 옮기는 거 안 합니다. 좌표값 다 계산해서 해줘야 돼요. 너무 험한 길입니다. 예, 바꾸는 작업 여기 나오죠. B12번에다 11번에 있는 텍스트 내용 집어넣고 그리고 B11번 지워줘 이거죠. 보통 프로그램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냉장고에 코끼리 넣기 그 게임이거든요. 이건 넣기만 하고 끝나는 거네요.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우는 밑이 비어있는 경우 B21번이 비어있는 경우 있죠. 이게 아니면 else가 또 들어가죠. 아까랑 같은 방식입니다. else에서 B21번이 비어있으면 B21번에다가 이걸 집어넣고 11번은 빈칸으로 놔둬. 만약 꽉 둘 다 얘도 빈칸이 아니고 얘도 빈칸이 아니면 얘를 눌러봤자 움직이지 않겠죠. 오케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if 된 다음에 하는 건 if then if then else 갖다 놓고 요거 있죠. if then 갖다 놓고서 여기 설정 버튼 누른 다음에 보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거 끌어다 집어 넣으면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면 이 모양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꼭 이 모양의 블록이 없는데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요 블록 갖다 놓고 쓰는 겁니다. 이 블록 갖다 놓고 설정 버튼에서 else if 추가해 쓴 겁니다. else if 추가했으면 됩니다. 오케이? 요것도 신경 써서 보고요. 하나 되면 그다음 복사해서 쓰면 되니까요. 요거는 B11번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B12번 가보죠. 예, B12번입니다. 이거 같으면 여기죠.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 갈 수도 있고 밑으로 갈 수도 있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경우 B11번 왼쪽이 빈 경우, 두 번째 경우 요거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요거 갖다 놓고 if 끌어다 붙이라고요.
B13번 오른쪽이 빈 경우, 그 다음에 B22번 아래가 빈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조건문에서 비교를 해줍니다. 여기가 빈칸이냐, 거기가 빈칸이냐, 여기가 빈칸이냐에 따라서 어디로 움직일지 조심해서 하면 됩니다. 숫자 실수하면 안 됩니다. 이 숫자들 잘 보면 되죠. 먼저 갈 곳으로 내 거 집어넣고 내 거 지워줘 이겁니다. 갈 곳으로 내 거 집어넣고 내 거 지워줘. 갈 곳으로 내 거 넣고 내 거 지워줘. 이 방식으로 합니다. 요건 네 방향으로 이동 가능한 버튼에 대한 처리였습니다. 네 방향 B12번. 요거는 오른쪽 끝에 이거 보겠습니다. 예, 오른쪽 끝입니다. 얘도 두 방향이긴 한데 얘는 왼쪽하고 밑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왼쪽하고 밑으로. 예, 같은 방식으로 if 블록 갖다 놓고서요. 지금 B13번인데 12번하고 23번만 체크하면 되죠. B12번 비어있니? B23번 비어있니? 나머지 처리 동일합니다. 동일한 내용이고 얼른 원리만 이해해주면 됩니다. 내가 블록을 다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원리만 이해하면 아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혼자서도 그냥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규칙적으로 배치했거든요. 오케이. 요거는 두 번째 줄로 내려왔습니다. 앞에 첫 줄과 동일합니다. B21번이죠. B21번. 이럴 때는 위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 갈 수도 있고 밑으로 갈 수도 있죠. 조건문이 하나, 둘, 세 개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빈칸인 걸 체크해서 빈칸일 때만 동작을 하죠. 근데 혹시 또 그런 거 물어볼 수도 있겠네요. 아니 이거 자르고 else 없이 요거 자르고 이거 없이 이렇게 따로따로 if를 세 개를 갖다 배치하면 안 되냐고. 그러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무슨 소린 거 아니?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해서 이렇게 각 버튼에 글씨를 재배치시켰거든요. 그러면 그걸 놓고서 두 번째가 점검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바꿔놓은 걸 갖고 원래 상태를 놓고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앞에서 if면서부터 바꿔놓은 걸로 또 정리하고 바꿔놓은 걸 또 정리 이런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첩되게 한 if 속에서 그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만 하도록 구성을 해야 됩니다. 간단히 하려고 if 블록 하나짜리를 3개 붙여넣는 방식으로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동일합니다. 빈칸 찾아서 바꿔줘 이겁니다. 예, 22번이면 두 번째 질의 두 번째 칸이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 이건 네 방향으로 움직여 제일 지저분한 놈이죠. if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들어갔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잘라 갖고 쓰면 안 됩니다. 잘라 쓰게 되면은 이상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짠다는 거는 머리가 좋은 거 아닙니다. 발생 가능한 경우를 다 고려해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다 기술해주면 그게 프로그래머의 일입니다. 그렇게 하는 프로그래머가 잘 짜는 프로그래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든 경우를 꼼꼼히 다 계산을 해주니까 아 머리가 좋아. 쟨 이런 일이 벌어날 줄 어떻게 알았지라고 이야기하는데 프로그램은 한번 작성하면 끝이거든요. 이미 사용자한테 전달이 된 이유는 고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그 전에 모든 발생 가능한 경우를 미리 다 고려해서 처리 방법을 기술하거나 아니면 막아버리는 거죠. 쓰지 못하도록.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실생활하고 좀 다른 점은 실생활은 부딪혀서 대부분 일을 해결하지만 프로그래머는 미리 다 예측해서 대책을 세워놓는다는 거. 그거 하나 차이입니다. 머리가 좋은 거 아니고요. 부지런하고 잔머리가 잘 도는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잘 짭니다. 알았죠? 잔머리. 수업 시간에 늘 외치는 얘기. 프로그램은 IQ 아니고 잔머리다. 그리고 부지런함. 꼼꼼하게 계속 해줘야 되니까요. 복사해 붙여넣기. 이거 열심히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것만 잘하면 유능한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발생 가능한 걸 모두 찾아내는 잔머리. 그거를 열심히 기술해주는 부지런함. 이 두 가지 요소가 유능한 프로그래머의 능력입니다. 물론 그거를 블록이나 코드를 표현할 수 있는 기초 지식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블록 코딩 방식의 기초 지식을 지금 학습하고 있는 거. 예, 넘어가겠습니다. 말이 많아지네. 네, 23번 버튼이거든요. 얘도 뭐 같은 방법으로 처리되는 거 알겠죠? 23번 버튼 강조는 이렇게 지금 9개의 버튼이 배치되어 있을 때 두 번째 줄에 이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갈 수 있고 이쪽으로 갈 수 있고 이쪽으로 갈 수 있죠. 세 방향. 그래서 if는 하나, 둘, 셋 써가지고 13으로 가는 경우, 22로 가는 경우, 33으로 가는 13이 여기고 22가 여기죠. 그리고 얘가 33이죠. 그거에 대해서 블록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오케이?
예, 앞에서 잘 따라왔다고 그러면 버튼 3, 세 번째 줄에 있는 건 굳이 내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넘어갈게요. 예, 이거니까 위로 가고 옆으로 가고 위로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구현했습니다. 이건 여러분 혼자 구현을 한 다음에 내 거랑 맞춰봐도 됩니다. 이 순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순서 바꾸면 틀립니다. 그러면은 이거하고 이거 순서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덩어리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알았죠? 세 번째 줄 31번 버튼도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32번 버튼 설명할 필요 없죠? 앞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가 됩니다. 세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하나, 둘, 세 개 표시됐고요. 22로 가는 경우, 31로 가는 경우, 33으로 가는 경우 빈칸일 때 가는 거죠. 그거 조심해서 표현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 거 한번 보자. 예, 맨 마지막 33번 버튼입니다. 33번 버튼. 이거는 지금 버튼 눌렀을 때 동작하는 거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버튼이, 아까 맨 마지막 버튼 숫자 안 넣었잖아요. 숫자는 안 넣었지만 나중에 바꾸는 과정에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즉, 마우스로 터치로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33번 버튼의 동작도 다 표현을 해 줘야 됩니다. 프로그램은 이런 부지런함, 또 이런 잔머리, 이런 걸로 완성이 된다고 이야기했죠. 여기 두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두 개 썼고요. 23번과 32번이 빈칸인지를 확인해서 동작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9개의 버튼의 동작이 다 선언된 겁니다. 그러면 게임은 완성된 겁니다. 예, 앞에서 퍼즐판에 배치된 9개의 버튼에 대해서 값 설정하는 거 했고요. 게임이 종료되는 것도 했습니다. 값 설정을 리셋이라는 프로시저 썼고요. 그리고 게임이 종료되는 건 컴플릿이라는 프로시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9개 버튼의 동작을 지금 앞에서 쭉 설명을 했죠. B11, 12, 13, 또 B21, 22, 23, 그리고 B31, 32, 33에서 9개 블록을 이동 방향에 따라서 이 부분의 개수를 쭉 추가하면서 만들었습니다. 그것까지 됐으면 에뮬레이터를 통해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폰 없이 에뮬레이터에서도 완벽하게 동작을 합니다. 살펴봅시다. 에뮬레이터가 뭔지 알죠? AI 스타터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면 폰으로 직접 다운로드해서 돌려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케이? 예. 처음에 시작했던 1, 2, 3, 4로 나옵니다. 1, 2, 3, 4. 그렇지만 이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번호판이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죠. 이 다음에 1번을 밑으로 내리려고 그러면 1을 클릭합니다. 그럼 얘가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아이씨, 막 만져봐요. 돼요. 이거 뭐 어려운 거라고. 폭발 안 해요. 막 만져보면 됩니다. 그러다가 숫자가 1부터 8까지가 쫙 다 배치가 되면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오케이? 예, 버튼이 완성되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한번 봐. 완성이 안 되고서 시간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네,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 여기 1000으로 내가 그림을 캡처했네. 아마 100으로 되어 있죠. 1분 40초. 1분 40초 완성이 되면 이 그림을 볼 수 있고요. 완성 못하게 되면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때 폭발하나? 예,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나 같은 경우는 해봤더니 한 30초 내에 다 맞춥니다. 빠르면 한 15초, 20초에 되도록 완성들을 시키거든요. 요건 실제 폰에 동작하는 내용을 삼성 플로우로 캡처해 본 겁니다. 오케이, 괜찮죠? 꼭 게임을 진행하면서 퍼즐 게임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간단한 퍼즐 게임 작성하는 걸 설명을 했습니다. 3x3짜리 퍼즐이죠. 가장 쉽고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에뮬레이터를 통해서 동작도 확인해 받기 바랍니다. 보았기 바랍니다. 지금 퍼즐 게임을 만드는 걸 연습하고 있고요. 자, 기본적인 동작까지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게임이 완성됐을 때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는 거 이러면서 게임의 완성 여부도 확인할 수 있는 컴플릿이라는 프로시저도 만들었죠. 그래서 게임을 하나를 완성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번 감을 잡으라는 겁니다. 또 이거 하면서 딱 느낀 거 불편한 점, 미비한 점 이런 거 있지 않아요? 게임을 반복하면서 뭐 게임이 빨리 끝나서 기분은 좋은데 이 숫자가 다 동일하게 나온다는 거는 게임 요소로서는 좀 나쁜 점이죠. 그런 것도 고려해야죠. 이건 뭘 고쳐야겠구나. 처음에는 시키는 대로 배우고 따라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게 다 학습이 되고 이해가 됐다면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고치면 좋은지 또 그걸 기능을 이렇게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자꾸 해주면 됩니다. 그게 유능한 프로그래머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죠. 또 교양 있는 사람들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따라왔으면 꼭 에뮬레이터로 동작 확인하고요. 요 다음 시간 또 그 다음 시간에 걸쳐서 게임을 보다 진짜 재미있게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